저희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총알을 생성을 해서 전혀 총알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네, 이런 총알을 생성을 했고요.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총알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20개, 20개로 세팅을 했고 그리고 특정 키를 눌렀을 때 내 플레이어의 위치와 회전값을 가져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총알을 생성을 했고 그리고 이놈의 전방 벡터를 가져와서 힘을 곱해줬고요. 그 힘을 토대로 충격파를 주어서 이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로직 다들 구현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총알이 발사될 때 처음 세팅한 20개의 값에서 한 개씩 빼주고 그리고 이거를 스트링에 출력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 뭐 발산되는데 음수값으로 떨어지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총알이 뭐 0개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 여기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아 보고 그리고 총알이 0개다. 그래서 더 이상 총알이 없다 하면은 총알의 발사를 막아보는 그런 로직을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총알이 뭐 많거나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은 총알이 발사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 총알이 있다면 이 불릿이 있다면 발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총알이 없다면 발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간혹 이제 총알이 아니라 뭐 페인트볼 같은 경우가 담겨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페인트볼 총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if 대신에 else if 다른 만약에라고 해가지고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하나 후속 조건으로 붙여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이 아닌데 뒤에 조건이 참이다. 그런 경우에는 else if 문에 통해서 뭐 페인트볼로 설정하셨으면 페인트볼이 발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else 문이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발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로직으로 동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직접 구현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총알이 있으면 발사하고 총알이 없다면은 총알이 없습니다. 이런 스트링을 출력해주는 로직을 여러분들의 지금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어디에 적용할지 한 1, 2분 정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일곱 일곱 점 아까 16일 네 인원 증가를 따면 일곱 명 각종 일곱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질문 주셔가지고 또 전달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저 이제 수료자들 수료증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전북진흥원 원장님 이름 나온대요. 그래서 수료증이 16일 당일에 나오는데 참석하시는 분은 뭐 종이로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종이로 못 받으신 분은 뭐 이메일 같은 걸로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달드렸습니다. 전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들 생각하셨고 그것이 이제 올바른 로직이라 믿고 다들 똑똑하시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문입니다. 레벨 블루프린트 여셔서 브랜치라 검색해 주세요. 브랜치. 네. 브랜치를 노드를 생성하셨으면은 기존의 노드랑 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인풋 익스큐션 핀은 한 개인데 나가는 핀은 두 개예요. 그리고 나가는 핀 옆에 트루랑 폴스가 적혀 있네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다들 생각하셨다 믿고. 네, 여기 보시면 컨디션, 조건이라고 있어요,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위에 트루 쪽으로 익스큐션 핀이 나가고요. 만약에 조건이 참이 아니야, 폴스라면 아래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get 암호 노드를 드래그 해주실게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크고 작다 좌측으로 입을 벌린 바로 그리고 이퀄 사인 해서 그레이터 이퀄 사인을 드래그 해주실게요. 네, 드래그 해줬으면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그레이터 이퀄이기 때문에 사진에는 0이나 나와 있는데 1이어야 돼. 1. 총알이 0개인데 발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라 1 넣어주시고 컨디션에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리고 트루 쪽에는 프린트 스트링도 연결하셔가지고 뭐 총알이 있으니까 암호 정도로 해주시고 뭐 폴스 쪽에는 저는 그냥 노라 적었는데 뭐 노 암호 하실 분들은 노 암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암호를 한 개 뺀 부분, 한 개 뺀 레벨 블루프린트 쪽이 있었어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 노드 뒤로 요놈 지워주시고 방금 생성하신 노드랑 익스큐션 핀 이어주실게요. 천천히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면 암호 가져와서 브랜치에 컨디션 넣어주시고 세팅, 트루값, 프린트 스트링, 폴스, 예스 암호, 노 암호 정도로 할게요. 아, 그리고 어제 이거 노드랑 노드 이 와이어 끊는 거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끊어져요. 노드는 뭐 복붙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브랜치 나누게 되면은 아까 20개 넘어 20개 다 쓰면은 음수값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음수값 떨어지는 대신에 노암호라고 더 이상 총알이 없다면은 노암호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되셨을까요? 안 되신 분? 네, 넘어갈게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스스로 해보는 시간.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아니면 뭐 다른 발사 키를 누르면 암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암호가 있다면은 총알을 발사해 주시고요. 암호가 없다면은 뭐 총알을 발사하면 안 되겠죠. 총알을 발사하지 말고 총알을 발사하는 대신에 no 암호 아니면 뭐 out of bullet 이런 거 적어주세요.
다들 하셨을까요? 성공하신 분?
좋습니다. 성공 못하셨더라도 마음속으로 했다고 믿고 넘어갈게요. 네, 저랑 같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천천히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이 블루프린트 싫어요.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이야기 좋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도 어제 그 총알 발사를 한 개씩 빼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뇌정지 왔어요. 한 3초 정도.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블루프린트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저희 오늘 아침 강의에서 빠르게 생성한 이 부분이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직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저희가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컨트롤 X 누르면은 잘라내기도 가능합니다. 잘라내셔서 스페이스바 누르는 쪽으로 가주실게요. 복사 붙여넣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브랜치 쪽으로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알이 있다면 한 개 이상이라면은 총알을 발사해주면 되겠죠. 자, 점점 저희 그래프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노 암호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두 이어주셨으면은 플레이 눌러보면은 자, 총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총알은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고요. 하지만 총알이 떨어졌다면 노 암호가 출력되면서 총알이 발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네. 뭐 도움 필요하세요? 기다릴까요? 네, 안 되신 분? 네.
네, 안 되신 분? 없죠? 바람직한 거예요. 원래 조용하면 관계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좀 기다릴게요. 한 1, 2분 정도 얘기를 하시고 기다릴게요. 왠지 이거 일단은 끝나갔을게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한번 적극적인 모습 이번에 진짜 제가 맨 처음에 개인적인 생각했던 여러분들 오늘 1주차 이후로 처음 전원 출석이는 어, 담당자분 벌써 웃는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함수가 뭐냐? 수학.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고 혹시 수학 좋아하시는 분? 전 사실 수학 좋아합니다. 네. 전 진짜 좋아해요, 수학. 아무튼 네. 함수가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초등학교 때 저희가 했던 뭐 문제풀이 있죠. 미스테리 박스에 5 넣으면 7 나오고 여기서 이 미스테리 박스가 해주는 역할이 뭔가 인풋 들어오면 더하기 2를 해준 다음에 뱉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인풋이 들어오면은 뭐 2를 뭐 인풋이 먼저 확인을 하고 2를 더해주고 이 값을 뱉어준다. 이 일련의 연산을 하나로 요약해주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뭐 플러스 2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기능의 집합을 함수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뭐 프린트 스트링, 뭐 스폰 벡터, 아니면 뭐 get 폰, get 벡터 로케이션, get 컨트롤 로테이션 이런 거 전부 다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왜 중요하냐? 함수는 이제 뭐 함수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프로그래밍이 마찬가지겠지만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 언어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프린트 뭐 헬로 월드 찍는데 01, 0001, 0001 이럴 수 없잖아요. 굉장히 효율도 떨어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저희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내부 동작 원리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언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함수가 제가 블루프린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죠. 그 첫째 줄과 둘째 줄 여기 랜선 전부 다 나갔을 때, 아니 전원선 다 나갔을 때 배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배선 맨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정리 안 하고 전부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편할 거예요. 아무튼 함수는 이런 복잡한 것들, 그래서 가독성 높여주는 것에 굉장히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게임 로직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게임이 시작이 돼야겠죠. 그리고 총알을 생성했고 총알을 발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다 떨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총알 다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WASD로 맵 돌아다니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을 다시 호출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게임 다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암호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는 함수로 만들어 볼 겁니다. 암호를 검사하는 노드를 클릭해 주실게요. 중복 선택은 드래그를 하시거나 컨트롤 누르시고 노드 클릭하시면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까지 해주실게요. 네, 선택하셨다면 우클릭을 해주시고 콜apse to function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함수로 요약하기, 압축하기 이 정도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본인 에디터 언어 영어로 바꾸시고 싶은 분 없죠? 아, 이거 에디터 영어로 좀 바꿔주세요. 3번부터. 에디트 프리퍼런스. 네, 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콜apse to function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new function이라고 정의가 될 거예요. 근데 new function 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죠. 새로운 펑션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 저희는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여러분과 같이 협업하는 팀원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함수 이름 이렇게 지었다 하면 이제 옥상으로 끌려가서 이제 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 규칙이 있어요. 최대한 간단해야 돼요. 최대한 간단해야 돼가 무슨 말이냐면은 알아듣기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이 함수는 뭐, 뭐 삐까꿍이야 하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사여야 돼요. 동사. 함수는 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여야 돼요. 막 함수인데 뭐 예를 들어 이름이 뭐 차은우다 안 되죠.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동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펑션이 노드에도 보이실 거고 좌측 저희가 처음에 암호 생성했던 곳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변경해 주실게요. 저는 여기 보면은 이름을 has 암호를 가지고 있냐로 변경을 했어요. 뭐 함수 이름 짓는 건 자유입니다. 이름 바꾸셨으면 더블 클릭해서 함수 내부를 확인이 가능해요. 함수 내부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 되신 분 없죠? 네, 그럼 해수함을 열어보면은 우측에 디테일 패널에 퓨어란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어로는 순수함수라고 그러는데 한국어로 순수함수로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순수함수가 무엇이냐? 그냥 순수한 함수예요. 정말 인풋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뭔가 뱉어주기만 하는 함수. 그래서 정말 간단한 함수들을 순수함수로 지정해 주는 게 편한데 이것은 이제 뭐 가독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측면의 문제는 아니고 성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뭐 쌓이고 쌓여서 최적화의 문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단순히 너 총알 가지고 있어? 있어. 아니, 없어. 이런 함수는 퓨어 펑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퓨어 버튼 클릭해 주실게요.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함수의 모양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바뀔 거예요. 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 점점
레벨 블루프린트가 더러워지고 있다 생각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 부분이 함수로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복잡하다 싶으신 분은 함수로 전부 다 만들어 주세요. 난 감이 안 잡힌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해보시고 정 안 됐다 싶으시면 제 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에서 5분 있다 시작할게요. 네, 다들 이제 좀 잘 하셨다고 믿고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먼저 저희가 캐릭터의 정보를 가져와서 총알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거 전체 다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콜라스트 펑션 하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스폰 프로젝타일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발사류 생성하기 정도.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함수는 동작만 되면 상관이 없어요. 좀 유명한 프로그래밍 밈이 있는데
잠깐. 보이시나요, 이거? 날개 대신 머리가 돌아가지만 어쨌든 새는 날고 있죠. 동작만 하면은 프로그램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코드 이쁘게 짜도 동작 안 하면은 그 프로그램은 쓰레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작만 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전방 벡터 가져와서 힘을 곱해주고 더해주는 부분 있죠. 이거는 총알을 발사하는 로직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함수로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뭐 런치 프로젝타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뒤에 부분 요 세 개. 이거는 총알을 발사를 했으면 감소하는 로직이죠. 이것도 함수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저는 디크리즈를 아무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보다 훨씬 간결해졌죠. 이렇게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를 안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꼭 함수를 중간중간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개발할 때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아요. 해야지 하고 밀어놓고 쌓인 게 한 산더미입니다.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없죠? 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정리도 했으니까 총알 다 썼다면 레벨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우클릭 해주신 다음에 오픈 레벨 그리고 가로 열고 by name 노드를 생성해 주실게요. 생성하셨으면은 여기 이제 레벨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뭐 RPG 같은 롤플레잉 게임이나 게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레벨이라 하면 이제 플레이어의 어떤 강함의 척도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게임 기획상에서의 레벨은 뭐 플레이어 강함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엔진에서 레벨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스테이지를 말합니다. 스테이지. 그래서 뭐 A 스테이지 깨면 B 스테이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C 스테이지 넘어가고 이런 로직이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레벨이라 하면은 특정 스테이지를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가로 열고 by name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어, 이름으로 열어준다. 그래서 레벨에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우클릭해 주신 다음에 get current level name이라 검색해 주시고요. 뭐 영어 직역해 보면은 현재 레벨 이름 가져오는 거겠죠. 레벨 가져오셨으면은 오픈 레벨과 이어줍니다. 데이터 핀도 이어주실게요. 못 드신 분 없죠? 그리고 저희가 그 브랜치 조건 따지는 부분에서 true일 경우에는 스폰했는데 false일 경우에는 프린트 스트링만 했어요. 출력만 해줬는데 이제 뭐 스트링 냅두실 분들은 냅두시고 지우실 분들은 저처럼 지우시고 저는 false 쪽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딜레이라 검색해줬습니다. 딜레이는 말 그대로 딜레이 주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노드가 실행이 되지 않고 딜레이 후에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셨으면 우측 사진처럼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딜레이랑 오픈, get current labeling 저 노드 execution 핀 둘 다 이어줄 거고 이렇게 다 이어주셨으면 다시 또 최적화를 해야겠죠. 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get current labeling, open level 바이닝 이쪽 함수로 만들어 주시고 저는 restart level이라고 함수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추우신 분? 에어컨 온도 좀 내려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네, 총알 다 발사되면은 딜레이 후에 레벨이 재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딜레이 검색해서 전 딜레이 한 5초 정도 주겠습니다. 딜레이가 완료, 컴플리티드가 됐다면 현재 레벨의 이름을 가져와서 레벨의 이름을 통해서 레벨을 열어주겠습니다. 요거 세 개는 함수로 만들어 줄게요. 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총알이 발사가 되다가 이제 더 나가지 않네요. 네. 5초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나는 플레이어가 시작될 때 여기에 생성되는 게 싫어요. 나는 뭐 여기 위에나 여기나 이런 곳에 생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맵의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맵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스타트를 찾아주셔서 이거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플레이어가 시작하는 점이에요. 이걸 움직여 주시면 여기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방금 보시면은 여기 배 사이즈라고 뭔가 에러가 떠 있죠. 이건 이제 플레이어를 생성하는데 애로사항이 꼽힌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캡슐의 아랫부분이 지형 질물과 충돌이 나고 있죠. 이러면 이제 얼리어 렌즈는 실행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임의 의식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네, 저 죽었습니다. 임의의 위치인데 얼리어 렌즈는 제 캐릭터를 죽였어요. 이런 경우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됐다. 그럼 이제 별점 1점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개발하실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재미없는 거 오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시작할게요. 네. 저희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어제 처음 봤던 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안 되시죠? 저도 안 돼요. 저도 처음부터 그리라면 자신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이 컴파일러랑 환경을 세팅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얼리어를 할 거기 때문에 C++ 프로젝트 한정 지어서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대안이 온라인 웹 컴파일러입니다. 원래 우측 사진처럼 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량도 먹고 또 저희가 받으려야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편이 간단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 온라인 GDB C++ 검색해 주시고 최상단 링크로 가주실게요.
이 정도는 우리 인터넷이 보태주겠죠. 사이트 못 들어가신 분 없죠? 이제 좀 무서운 화면이 보입니다. 이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PT를 좀 위로 올리고 저랑 같이 사이트에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음. 들어가시면은 우측 상단에 여기 C++가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 우측 상단 C++ 확인해 주시고 제가 먼저 조금 만져놨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샵 인클루드 대괄호 열고 뭔가가 보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라이브러리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라이브러리는 똑똑하신 분들이 이미 뭐 스택 큐 같은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add, subtract 같은 뭐 단순 덧셈 뺄셈 함수라든지를 미리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라이브러리라 부르고 저는 이 샵 include란 명령어를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ing namespace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이름 공간에 대한 것을 내가 사용하겠다인데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면은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맛집 기행이란 책을 찾아보고 싶어요. 맛집 기행에 관한 책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 백종원의 맛집 기행도 있을 수도 있고 허영만의 맛집 기행이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책 모두 맛집 기행에 대해 다루겠지만 나는 뭐 백종원에 대한 맛집 기행에 있는 자료를 쓸 거야 하면은 using namespace 백종원이 되겠고요. 허영만 거 쓸 거다 하시면 using namespace 허영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내에서 나는 이놈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실게요. 동일하게 똑같이 쳐주세요. 그 뒤에 분들이나 앞에 분들 글자 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시면 돼요. 네, 못하신 분 없죠? 제가 이제 앉아있기 때문에 손을 높게 들어주셔야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자료형 먼저 볼 건데요. 인티저 말씀드렸죠. 플로트 그리고 코딩에서는 더블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 이 플로트가 커버할 수 있는 소수점의 자릿수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보다 더 큰 수를 처리를 원하시면은 이 더블 자료형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줄씩 읽어드리면 include 비츠 std cppl.h가 있는데요. cpplen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한 곳에 좀 귀차니즘 분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이 라이브러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std라는 이름 공간을 쓸 건데요. 네임스페이스를 쓸 건데요. 이건 이제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 C++ 코딩 표준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코딩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시게 미리 정의를 해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쓰니까 라디오 하는 거 같네요. 네, 그러면은 std까지 했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는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에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한 개 이상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이제 메인 중앙 함수예요. 그래서 이 중앙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들이 실행이 되게 되고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이 메인은 함수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블루프린트로 뭐 has 암호 아니면은 뭐 shoot 프로젝타일, launch 프로젝타일 이런 거 정리했잖아요. 그것처럼 함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대괄호죠. 저는 그냥 브라켓이라 해가지고 이 괄호는 이게 이 메인이 함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은 인티저 자료형을 가진 메인이라는 뜻이지만 뒤에 브라켓을 붙여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다. 함수인데 이 앞이 int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int형이라는 메인이란 자료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놈은 이제 int형을 반환을 해주는 리턴 값,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 has 암호를 정의를 저는 안 했네요. 저는 빨리 할게요. has 암호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암호의 값을 뱉어주죠. 뱉는 암호의 값은 int예요. 이것도 독일 합니다. 이 메인 함수도 int 값을 뱉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뱉는 리턴 문이 없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가 왜 안 나지? 원래 나야 됩니다. 뭐, 이 네, 자료형이 맞지 않다고 에러가 뜨죠. 이런 것처럼 함수에 맞는 리턴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리턴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뭐 int나 플로트나 스트링이 아니라 void 영어로 뭐 공허 빈이란 뜻인데요. void라 해주시면은 아무런 리턴 값이 없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메인 함수는 int를 사용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함수가 끝나면은 0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최종 실행되고 나서 결과창을 봤을 때 0이 찍혀 있다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실행이 됐고 그래서 0이 반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리턴 뭐 10만을 해라 했을 때 결과창을 봤을 때 10만이 찍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메인 함수는 0, 뭐 취향에 따라 1 이렇게 리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형 인티저 플로트 더블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코딩에서 변수 저희가 배운 암호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료형을 입력해 주세요. int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변수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넘버라고 적어도 되지만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 공부해 주신 분들이라면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있어요. 헝가리안 표기법은 이 변수의 타입을 앞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nt이기 때문에 I 넘버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 넘버는 10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발생을 하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요. 하지만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컴퓨터한테 여기서 난 끝낼 거야. 여기서 이 줄을 난 끝낼 거야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이라 해서 영어 키보드 L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이 끝났어를 엔진에게 알려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다음은 이제 플로트를 정의를 해볼 거예요. 플로트 f 넘버
플로트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얼리어렌징 규칙이긴 한데 100을 적어주고 가장 마지막 단위, 이 경우는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에 점 f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100.0을 가지는 10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는 플로트형 f넘버라는 변수가 됩니다. 다음은 버블인데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d 넘버 100.5, 7.6 이렇게 적어줄게요.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못 하신 분 없죠?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이거를 출력을 해보시고 출력. 여기 있는 걸 저희는 터미널 창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출력하게 되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C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린트 F 그리고 뭐 파이썬은 프린트 저희가 봤던 얼리어는 뭐 프린트 스트링이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함수를 쓰는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사용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C out이라고 씁니다. 말 그대로 터미널에 뱉어주는 거예요. 터미널의 입력은 뭘까요? 뭔가 입력하고 싶어. 아웃을 받는 말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C out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비교 연산자 두 개를 적어주실게요. 화살표, 화살표 적어주시면 이거는 우리 이제 C out을 실행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출력할지를 정해줘야겠죠. 저희가 미리 정의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놈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름을 적어주세요. I number. 만약에 여기서 그 위에 선언한 변수랑 다르게 뭐 이 대문자 n을 소문자 n으로 적으시면은 에러가 나요. 난 이런 거 몰라요. 컴파일러가 이렇게 불만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비꼬듯이 알려주네요. I 넘버는 정의가 되지 않았어. 뭐 설마 이거 말한 거냐?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러창 보시면은 어떤 종류의 에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름 동일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출력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출력하실 거기 때문에 줄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줄 안 바꿔주면은 100, 100, 107.6인데 이렇게 출력이 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교 연산자 두 개 적어주시고 ENDL 적어줍니다. end line이라는 뜻이에요. ENDL 적어줄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희 I 넘버 출력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I 넘버뿐만 아니라 F 넘버, D 넘버도 다 같이 한번 출력해 보실게요. 이건 여담인데 ENDL은 그렇게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스트링을 큰 따옴표로 감싸주고 백슬래시 n 이게 줄바꿈 단축 줄바꿈 명령어인데 이거를 넣어줘야 좀 효율적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초보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END별로 해줄게요. 네, 잘 하셨을 거라 믿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Shift 홈 버튼 누르면 해당 커서 지점부터 문장의 첫 지점까지 한 번에 드래그를 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면 Shift End를 누르면 한 번에 복사해 줍니다. 알아두시면 편리한 연주어. 더 Cout I 넘버 줄 바꿔주고 Cout F 넘버 줄 바꿔주고 Cout D 넘버 줄 바꿔주는 걸 했습니다. 그럼 위에 Run 버튼이 있어요. 또는 F9 눌러보시면 네, I 넘버, F 넘버
D 넘버가 차례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없으시죠? 네,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11불에는 이제 문자 캐릭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 있어요.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글자 A, B, 그리고 뭐 T, 그리고 숫자마저 1, 2, 3, 4, 5, 6, 7, 8, 9, 10 아니면 뭐 별표 이런 전부 한 자리의 문자들이 전부 다 캐릭터형 차라고 부르는데 차형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한 글자나 두 글자 이상 이런 것들은 문자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줄을 선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된 열인데 문자열이라 해서 스트링 많이 보셨죠? 원리얼 엔진에서 프린트 스트링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트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컴파일러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차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 이름 이렇게 짓고 마는데 배우는 입장이니까 헝가리안 필기법 시켜서 앞에 C 붙여주겠습니다. 사실 말은 안 되는 문법이긴 한데 그냥 붙여줄게요. 동일하게 하나 더 생성해 줄게요. 이번에는 변수 이름 2번 A 다음은 스트링 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합니다. 스트링 2 안녕하세요. 네, 선언 다 하셨으면은 스스로 출력을 좀 해보실게요. C 아웃 사용하셔가지고 출력까지 해보실게요. 제가 영타를 지금 의도적으로 좀 많이 느리게 치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좀 후속 강의 진행하다가 많이 빠르다 싶으시면 바로 손 들어주세요. 네, 배운 것의 복습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 아웃 해주시고 비변수가 2개 그리고 C 캐릭터 1 ENDL 이게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복습 해주고요. 2번 또 2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네, 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다들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신 분 있어요?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 호텔 돌아가서 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인데 제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좀 더 졸려요. 저도 지금 여러분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끝까지 다녀올게요. 이상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자료형 true, false가 있어요. 그리고 true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1을 출력해 주고요. false 같은 경우에는 0을 출력해 줍니다. 이게 뭐 컴파일러마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true일 경우는 1, false일 경우 0. 이거 출력해 주는 게 살짝 국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국룰 요약 뭐 줄임말 모르시는 분은 규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형 중에 참거짓형은 무엇이었죠?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다 믿고 불형입니다. 불. 그래서 이 프로라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대문자 투가 아니라 소문자예요. 소문자. 프로. 그 다음은 보시겠죠.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이것보다 많이 사용하실 거는 조건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밑에 다시 또 부호를 적어주시고 B 넘버 1 넣으시죠. 괄호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지만 이해 편하시라고요. 10뿔뿔이나 뭐 다른 코딩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두 개의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같다라는 표현은 비교할 숫자 두 개를 적어주고요. 가운데에 보통 수학에서는 이퀄 사인을 쓰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두 개 씁니다. 두 개. 는 그리고 넘버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넘버 1. 그러면 이거는 1이 출력이 될까요? 0이 출력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이 true고 0이 false입니다. 이거는 1이 출력될까요? 0이 출력될까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다 믿고 네, 10과 10은 같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숫자가 다르냐, 다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경우에는 는 대신에 느낌표 는. 그래서 10과 10이 다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1이 출력이 될까요? 0이 출력이 될까요? 맞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네, 10과 10은 같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좌변, 우변을 다르게 해주면은 다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겠죠. 또 반대로 11과 10이 같냐, 는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0이 출력이 됩니다. 두 개 다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B4를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true이기 때문에 1, B false 같은 경우에는 0 출력해 주겠죠.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다음에는 변수와 주석인데요. 변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생성을 했어요. 인트형도 생성을 했고요. 플로트도 생성을 했고, 더블도 생성을 했어요. 차, 캐릭터, 그리고 스트링, 부울리언까지 전부 다 생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전부 저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베리어블, 저희가 에모 생성한 거죠, 총알. 그것들을 전부 변수라 부릅니다. 다음은 주석인데요. 주석은 이런 식으로 어,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것이라 보면 돼요.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건데 이거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키보드 우측 쉬프트 왼쪽에 보면은 물음표 표시 있죠, 물음표. 이거를 쉬프트를 안 누르고 누르시면 이렇게 슬래시가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한 개가 아니라 슬래시 두 개, 두 개 입력하시면은 이 전체 한 줄은 주석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아무거나 적어도 프로그램이 전혀 문제가 없이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주석이 없이 실행을 하면은 프로그램 불평을 쏟아냈겠죠. 나 이런 거 모른다. 뭐 하는 거냐고. 제대로 좀 코딩해라.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는 반드시 주석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한 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줄을 벗어나게 되면은 주석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러를 뱉어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코드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나온 농담인데 게으른 개발자일수록 능력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게을릴수록 일을 빨리 하려고 해요. 최대한 쉽게. 그래서 많은 거를 개발하는데 어,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슬래시 별표 그리고 다시 슬래시 아니 별표 슬래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정의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주석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이거를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벗어나면은 에러를 떠주겠죠. 난 이런 거 모른다.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까지 마쳤고요. 음, 지금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다고 믿고. 네, 이제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연산자.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 해가지고 덧셈, 뺄셈, 나눗셈 뭐 그런 것들인데요. 천천히 알아볼게요. Cout 적어주시고 어, 덧셈입니다. 적어주시고요. 다시 이병선자 2개 적어주시고 덧셈이니까 숫자 2개 적을까요? 1 플러스 1 위에 불가끔 해주시고 실행해 보시면 1 더하기 1 2가 출력이 되겠죠. 네, 덧셈 다음 뺄셈이겠죠? 뺄셈입니다. 다음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뺄셈입니다. 뺄셈입니다. 0 이제 곱셈 해볼게요. 곱셈입니다는 어, 영어로 X 표시가 아니라 별표 씁니다. 별표. 에스터리스크. 쉬프트 8. 그래서 1 곱하기 2 해줄게요. 곱셈입니다. 2 출력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나눗셈이 있어요. 나눗셈.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은 슬래시 씁니다. 슬래시. 주석 처리할 때 썼던 그 슬래시 사용합니다. 6 나누기 3 해주면 이 결과 2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6 나누기 4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딱 떨어지지 않는 거를 나눗셈을 해주시면 목만 출력됩니다. 목 1 출력해줍니다. 1.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근데 나머지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나눗셈의 나머지입니다. 바꿔주시고 퍼센티지 연산자 쉬프트 5번 눌러주시면은 이놈의 나머지를 출력해줍니다. 6에서 4를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를 출력해주고 딱 떨어지게 연산을 해주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을 출력해주겠죠.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죠. 네, 이제 논리 연산자 들어갈 건데요. 논리 연산자는 여기 혹시 전자기판 다뤄보신 분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별로 안 달아봤어요. 논리 연산자는 말 그대로 해당 로직이 맞냐 틀리냐를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도 맞고 이 조건도 맞아야 난 실행을 시키고 싶어. 총도 있고 총알도 있어야 발사를 하고 싶어. 아니면 총이나 총알 하나만 있어도 발사를 하고 싶어. 이런 조건을 할 때 넣어주는 것을 저희는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크게 2개가 있어요. 2개. Shift 7번 엔드 표시나 아니면은 Shift 누르시고 엔터 키 위에 그 원화 표시가 있어요. 원화. Shift 누르시고 그 원화 표시 누르시면 직선 바가 나옵니다. 직선 바. 그래서 OR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엔드 연산자.
아래쪽은 OR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할 때 있어요. 두 가지 조건 비교할 때. 그래서 바로 열고 가운데 AND를 넣어주겠습니다. AND 두 개. 그리고 좌변, 우변에 AND를 기점으로 좌변, 우변에 조건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10과 10이 같냐? 이거는 true겠죠. 그리고 11과 11이 같냐? 이것도 역시 true입니다. 그러면 두 개 조건이 모두 true라면 이 논리 연산자는 true를 뱉어줘요. 두 개 다 좌변, 우변이 true여야만 true를 뱉어줍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런 것 좀 안 뜨면 좋겠는데 아이고 여기서 안 돼. 이러지 마. 이거는 없애지. 그렇지. 이걸 할게요. 네. 뭔가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지? 죄송해요. 이거 큰 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실행해보면 1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참이고 AND 연산자는 두 개 다 참일 경우 1을 출력해주기 때문에 true를 뱉어주기 때문에 1이 출력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을 한번 홀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실행해보시면 0을 뱉어줍니다. 왜냐면 두 개 다 true여야만 AND 연산자는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좌변이든 우변이든 틀리면 AND 연산자는 false를 뱉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그 다음 이제 OR 연산자 해볼게요. Shift 누르시고 원화키 두 번. 이건 OR 연산입니다. OR 연산자는 이거거나 저거거나 둘 중 하나라도 true면 무조건 true를 뱉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과 10은 같고 11과 11은 같죠. 그래서 두 개나 같다. 그럼 당연히 OR 연산자는 1을 뱉어줍니다. true니까요. 하나를 틀리게 바꿔볼게요. 이러면 좌변은 false잖아요. 그러면 AND 연산자의 경우에는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0을 뱉어줬어요. false를 뱉어줬는데 OR 연산자는 좌변이든 우변이든 하나만 맞으면 무조건 true를 뱉어줍니다. 우변도 마찬가지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 좌변, 우변 하나만 맞으면 무조건 true를 뱉어줍니다. 네, 다음 이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저희가 총알이 있냐 없냐 검사했던 그 조건문이 맞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나 블루프린트 쓰기 싫다. if 뭐 하나면 끝나는 건데 간단한 건데 뭐 이렇게 선분이 있고 그러냐 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좀 쓰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으신 선분 그거 하는 거는 코드 두 줄이면 끝납니다. 저처럼 if문 정말 많이 쓰니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행해볼게요. if 해주시고 괄호를 열어주세요. 괄호를 열어주시고 이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10, 10 만약에 12, 10과 같으면 그리고 컬리 브라킷이라 해가지고 원화키 옆에 괄호를 넣을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넣어주세요. 만약에 이 투문 안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참 true라면 이거를 실행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rue 넣어주고 cout 참입니다. 적을게요. 실행해 보시면 당연히 true니까 참입니다. 출력됩니다. false라면 아래 거는 실행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코딩 좀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보통 2줄 이상이면은 뭐 이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줄이면은 아, 내 브라켓 꼴 보기 싫다. 지워버리자. 하고 탭을 눌러서 인덴테이션 간격을 줍니다. 이래도 문제없이 실행이 돼요. 한 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얼리어 렌징 같은 경우에는 코딩 프랙티스라 해가지고 정확한 규칙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곡률 얼리어 렌징 곡률은 한 줄이라도 괄호 안에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참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알 발사 예시를 들었을 때 페인트볼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총알이 없으면 페인트볼이라도 있으면 페인트볼이라도 발사를 해라.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만약에 거짓인데 두 번째 조건이 참이라면 뭘 해라 할 때 쓰는 게 else 이겁니다. 똑같이 대괄호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 else if 부분에도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true 넣어줄게요. 시아웃 두 번째가 참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거짓이기 때문에 밑에 else if문으로 넘어와서 else if가 true이기 때문에 시향 두 번째가 참입니다.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둘 다 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참이면 첫 번째 게 우선이 됩니다. 첫 번째 게. 왜냐하면 else if는 첫 번째 조건문이 실행이 되면 실행이 되지만 않아요. 무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true라면 밑에 거는 실행이 안 되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둘 다 false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QA에서 퀄리티 어슈런스를 해서 정말 다양하고 괴악스럽고 상상치도 못한 버그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버그들에 대한 조건을 달아줄 수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생각한 이런 조건 외에 다른 버그가 발생했어. 난 근데 뭐가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else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이 아니라면 이거를 실행해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부 다 거짓입니다. 해주시면 위에 게 전부 폴스이기 때문에 이 else문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lse if 같은 경우에는 중복 사용이 가능해요. 두 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else if는 두 개 쓰든 세 개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은 프로그래머로서는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저는 전 직장에서 몇 개였더라? 17개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7개. 그런 경우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일이라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조건문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반복문 나가야 되는데요. 반복문이 사실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 같은 뭐 코딩 개발자 관련해서 조코딩이라든가 그런 코믹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헬로 월드 찍었을 때, 코딩 쉬운데? 나 실리콘밸리 가겠는데 하겠다가 이제 반복문 들어가서 별표를 찍어보세요 하면은 멘탈이 박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문은 코딩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별표 안 찍고 개념만 알고 넘어갔으니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심심하신 분들은 찍어보세요. 반복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호문이 있고요. 와일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조건이나 뭐 게시문 넣어줄 거기 때문에 비워두고 대괄호는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여기가 true인 동안은 아래를 시전해라, 아래를 시작해라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는 최대 3개 선언할 수 있어요. 뭘 선언하느냐? 여기는 어, 시작 변수를 정의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언제까지 할 건지 정의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작 변수에 대해서 증감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풀었으면 뭔지 모르시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네, 먼저 변수를 하나 생성해 줄게요. 이미 있는 변수를 사용해도 되지만 보통 변수를 그냥 생성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nt i라고 해줄게요. 이걸 굳이 i라고 안 하셔도 되는데 폼 같은 경우에는 i, j, k 사용이 국룰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뭐 l도 쓸 수 있고 뭐 m, l, o 쓸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왜 k까지밖에 안 쓰냐? 왜 k까지가 국룰이냐 하면은 포문이 3중으로 들어가면은 3중부터 머리가 아픈데 4중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분석하고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가슴이 아파지기 때문에 최대한 3중 포문, 가급적인 2중 포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int i 그래서 1이라고 선언해 줄게요. 원래 이것도 0이 국룰인데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이게 언제까지 실행될 거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가 6보다 작은 동안은 이 포문에 있는 내용을 계속 실행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감 사용한다 말씀드렸는데 i가 1로 계속 남아있다면 이 포문은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CPU도 많이 잡아먹고 결국 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감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i 뿔뿔이라 적어줄게요. 이 뿔뿔은 뭐 한우 뿔뿔, 뭐 시 뿔뿔, 동 뿔뿔이 아니라 이 조건이 끝나고 한 번 반복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이 i를 1만큼 증가시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이 반복문이 끝나면 2를 빼줘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뿔뿔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눈으로 좀 봐야겠죠. 시야 i 다시 번째 안녕 적어주시게요. 그리고 9분의 1에서 END에 줄만 꾸며주실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건 한글이라 깨진 거예요. 첫 번째 안녕, 두 번째 안녕, 세 번째 안녕, 네 번째 안녕, 다섯 번째 안녕 하고 i가 6이 됐기 때문에 6보다 더 이상 작지가 않아서 반복문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시하고 반복문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복문이 끝나기 전까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여기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다음은 while입니다. while. while문 사용해 볼게요. while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조건이 true인 동안 이 브라켓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이랍니다. 이건 뭐지?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는 위에 int i는 1 선언을 하나 해주실게요. 그리고 i가 방금 포문과 동일하게 6보다 작은 동안은 안에를 실행이라 합니다. 그리고 시하고 똑같이 i 번째 안녕 주무시고 이해 적어주실게요. 음악 재생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다들 예상하실 거라 믿고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왜 떴냐면은 반복문이 실행되는 동안 이 i의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계속 무한정 실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똑같이 별점 1점 받고 역사의 기억길로 여러분들의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일하게 i 뿔뿔 적어주실게요. 이 적어주시면 한 번 실행될 동안 i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5번 실행되고 끝낼 거예요. 이렇게 부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좀 감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목도 점점 아파오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점심 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